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9월 12일 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9월 12일 시장 전략 또 종목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테슬라가 급등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도조에 대한 수혜주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는 일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0.25%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1.14%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S&P 500 지수도 0.67%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중소형 지수 러셀 2000도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최근까지 흐름들은 제가 크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또 유가 급등, 이것이 우리 시장을 짓누르고 있고 글로벌 증시에 조정이 나오게 만들고 있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4.3%대까지 갔어요. 국제유가도 87달러대까지 올라가니까 이게 90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90달러가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9.1%에 올라갔던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기저 효과가 사라지면서 소폭 반등하고 있는 것인데, 요 과정,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빠지는 과정에서 에너지 쪽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YOY로 완전히 마이너스로 가면서 CPI를 끌어내리는 1등 공신 역할을 했는데, 요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CPI가 올라간다. 그렇다면 뭘로 연결되겠습니까? 기준금리 인상으로 연결이 된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국채금리 인상까지도 연결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됐던 거고요. 국채금리도 보시면 지금까지 재무부에서 1조 달러 이상의 국채 발행을 상반기에 마쳤고 하반기에도 1조 달러 정도를 국채 발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 국채가 그냥 팔리는 게 아니죠.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주는 쪽에서도 물량이 많으니까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지금 연준에서는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기준금리 인상 QT를 진행하고 있는 반면, 경제 성장률이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빠지게 되니까 이것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누가 나서고 있냐 하면 재무부에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가 돈을 풀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계좌를 좀 채워놔야 되는데, 재무부 계좌, TJ 계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TJ 계좌 잔고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계좌를 좀 채워 넣고 있는 거고요. 계좌를 한번 채웠다가 부채 한도 협상을 통해서 계좌가 이제 바닥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TJ 잔고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 빠지고 있는데, 연준 쪽에서는 그러면 달러 공급을 뭘로 하고 있냐? 영래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래포 잔고를 한번 보시면 2023년에 영래포 잔고 초반에 이렇게 떨어질 때 어떤 흐름들이 나왔죠? 달러 인덱스가 어디까지 내려갔다? 100선 초반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달러 공급이 RRP 영래포에서 나오지 않았었죠.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반등을 했고, 최근 들어서는 영래포 잔고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지금 달러 공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도 달러 인덱스가 더 강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5선을 돌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글로벌 증시의 조정은 조금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들이 있고요. 유가단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미국이 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SPR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전략 비축류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전략 비축률을 이렇게 방출을 했어요. 이게 어느 수준이냐? 1980년대 수준이라고요. 그래서 전략 비축률은 원래 60일치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외신 기사 보니까 46일치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략 비축률을 다시 방출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원유 증산인데,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달러 인덱스는 일단 하방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그리고 유가가 87달러 선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이게 조금 주춤해서 85달러대까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조금 증시가 숨통이 트이겠죠. 달러 인덱스를 끌어내리는 요인 중에 하나는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엔화 시장에 구두 개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엔화가 요 고점에서 밀렸어요. 그러니까 시그널을 좀 준 것이죠. 작년 10월달, 11월달에 150엔대까지 올라갔던 엔화의 약세, 이것을 끌어내린 것이 일본 정부 그리고 BOJ에서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을 하면서
엔화가 떨어졌었는데요. 그 부근에서 다시 한번 구두 개입을 나서면서 시장에는 명확한 시그널을 줬다고요. 여기에서는 더 이상 약세를 용인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엔화가 약세로 가면서 달러도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흐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원달러 환율도 내려왔겠죠. 어제 NDF 시장에서 1322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내려간다? 1300원 깨고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한국 시장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나스닥에서 단연코 돋보였던 것은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가 10%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급등을 했고 애플도 0.6% 정도 상승하면서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는 메카로라는데 오타예요. 메타가 3.2%, 아마존도 3.5%, 퀄컴 3.9%, 인텔도 1.5% 정도 상승하면서 IT 빅테크 쪽으로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왔는데 엔비디아를 비롯한 다른 반도체 업체들은 소폭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유를 한번 보시면은요. 테슬라가 10% 이상의 급등을 한 것은 자동차 판매량 증가 이런 이슈가 아니죠. 바로 도조라는 슈퍼컴퓨터 이슈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한 애널리스트가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가 수익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기업 가치가 5천억 달러 정도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를 4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도조의 영향으로 급등을 한 거고요. 도조에 대한 성능평가 이것은 뭐 나중에 말씀을 따로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오늘 테슬라가 급등한 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2차 전지와 배터리 쪽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자동차 판매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판매 쪽으로 오른 것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2차 전지 쪽으로 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최근 화웨이 때문에 SK 하이닉스 완전 박살 났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아이폰 사용 금지령 때문에 애플에 메모리를 납품하는 SK 하이닉스가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보시죠. 자, 도조라는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입니다. 그런데 뭐가 보이시죠? 요게 보일 겁니다. 32기가짜리 HBM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테슬라가 자체 칩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연산을 위해서는 HBM 메모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이죠. 그래서 이 HBM 메모리 관련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10일까지 나왔던 수출 동향을 한번 보시면 기사들 보면은 뭐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하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7.9% 빠졌다라고 기사가 났었는데 이것은 개선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8% 이상의 수출 감소율을 보였는데 이 감소율이 점점 줄고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반도체 쪽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YOY로 보면 개판을 치고 있지만 MOM으로 보면 확실히 바닥을 다지는 징후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큰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HBM 쪽, IT 쪽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요. 중소형주 쪽에서는 자율주행 테마예요. 이쪽이 오늘 관심권에 놓고 봐야 할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관련해서도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11월에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수 있다라는 떡밥을 뿌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달러 인덱스 추가 하락 그리고 국채금리도 조금 안정화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준점 잡아드렸습니다. 원달러 환율 1,300원 하향 이탈하면 그동안 모았던 현금 10% 모두 투입하시는 전략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던 파동 추천주 중에서 화청기계 요거 5번에서 무너졌죠. 그죠? 그래서 내려왔는데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7번으로 가요. 그래서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요게 4번 나왔고 5번 나왔고 6번 나와서 여기에서 다시 튀지 않고 밀렸기 때문에 21선 밑에서 박스권 잡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요거 정고점대 부근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화청기계는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4,500원 1차 그리고 5,000원까지도 한번 보시면 돼요. 이전에 나왔던 차트들 보시면 된다는 거죠. 어떤 파동입니까? 여기에서 그대로 나와요. 4번 나왔고 5번 나와서 6번 나왔는데 요게 내려오니까 21선 전후에서 박스권 잡고 정고점대 혹은 정고점대 이상까지 한번 쳐주잖아요. 이 파동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고 무조건 파동 추천주 그냥 갖다 때려 사는 게 아닙니다.
파동을 좀 아셔야 돼요. 이 파동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강한주식연구소에다가 자료들 충분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제가 9월 12일 파동 추천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요거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한주식연구소는 유튜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어플이 되겠습니다. 모든 컨텐츠 무료가 되겠고요. 매일같이 단타 종목, 파동 추천주들 추천이 됩니다. 여기에서 50%도 나오고요. 100%도 나와요.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이전에 나왔던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한 방에 상승하는 게 아니라 갔다가 파동 그리면서 더 올라가고 파동 그리면서 더 올라가고 이러면서 50%도 나오고 100%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시라. 그래서 와서 강한 주식 파동 추천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치하시는 방법은 제가 영상의 설명란 그리고 댓글에다가 이렇게 링크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셔서 주식 투자 초보분들은 반드시 강한 주식 연구소 어플 사용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